안녕하세요. 약사이지양입니다. 오늘 밤이 늦었네요. 오늘은 정말 바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라디오 방송 생방송이 있었고 저녁에는 MBC 녹화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11시 반인데 제가 또 이 메이크업이 아까워가지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메이크업이 아까워서 찍는 동영상.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것이 혈관을 얼마나 딱딱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자, 혈관이 딱딱해진다. 혈관 내피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혈관은 세 가지 막, 그러니까 내막, 외막, 중막, 그러니까 내막, 중막, 외막 이러네요.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유연하게 여러 가지 막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그 혈액이 지나가는 가장 안쪽 내막, 그거를 내피라고 하는데 이 내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피가 건강해야, 내피가 녹슬지 않아야, 내피가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야 혈액, 그 내피에 찌꺼기가 달라붙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혈관 내피가 자꾸 노화되고 두꺼워지고 막히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노화죠. 오늘 기분 좋은 날 방송에서 다른 패널 분께서 혈관 내피를 후라이팬에 비유하는 거 보고 참 재밌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후라이팬을 막 새로 사시면은 새 거는 코팅이 안 벗겨져서 기름을 딱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하게 되면은 모양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후라이팬을 오래 관리 안 하고 막 오래 쓰게 되면은 프라이팬 칠이 벗겨지면서 코팅이 잘 안 돼가지고 기름을 아무리 먹어도 계란이 막 늘러붙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프라이팬 기름을 잘 먹여가지고 이렇게 오래 쓰는 게 이제 주부들의 노하우가 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혈관 내피도 똑같아요. 관리를 안 하면 이게 늘러붙어요. 노폐물이나 뭐 나쁜 것들이 노폐물이 나쁜 거네요. 어쨌든 이 흘러가서 배출돼야 할 것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늘러붙어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하면서 그게 어디냐에 따라서 뭐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고 뇌경색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이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질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물론 노화는 인간의 숙명이죠. 생로병사 인간의 운명이니까 안 죽을 수 없고 안 늙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노화라고 해서 누구나 혈관 내피가 나빠지진 않죠. 어떤 사람은 120세 장수를 하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 수명은 길어졌지만 혈관 내피가 건강하지 않음으로써 혈관 질환이 오게 되면 80 이후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당분이라는 겁니다. 설탕, 포도당이라는 거죠. 사실 포도당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죠. 포도당 저도 너무 좋아. 우리 뇌는 포도당을 기가 막히게 좋아하잖아요. 포도당에 탐닉을 하는 거죠.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뇌가 이 당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당은 문제가 안 되지만 소비도 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들어오는 당들 있잖아요.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조금 있다가 또 심심해서 초콜릿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당을 끊임없이 달고 사시는 분들은요. 이 혈액 중에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면 그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빨리빨리 보내주는 일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근데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인슐린도 엄청나게 같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먹은 당이 만약에 다 세포 속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당절임이 돼버릴 거예요. 마치 매실절임이나 뭐 유자청처럼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막아요. 들어오지 마. 포도당 들어오지 마. 포도당이 안 들어오려면 인슐린이 일을 안 하면 되거든요. 인슐린이 막 포도당한테 문 열으라고 이렇게 자극을 하는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딱 들어보면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세포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은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단 거 안 먹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면은 인슐린이 세포 속에 못 들어가고 인슐린은 세포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인슐린이 지나치게 이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액 중에 인슐린이 엄청 많아져요. 그거를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그래요. 자, 인슐린이 세포 속에 많아지게 되는 것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인슐린이 세포 속에 많아진다는 것은요, 인슐린이 당을 빨리 혈액 속에서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항상성 아시죠?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혈압도 일정해야 되고요. 체온도 일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소금도 일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 혈당도 일정해야 돼요. 혈당의 그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인슐린이 많아지면은요,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은 혈액 속에서 당을 빨리 없애는 일이거든요. 혈당의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으로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이 당을 너무 많이 없애버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당이 너무 없어져 버려서 오히려 저혈당이 오게 돼요. 자, 저혈당이라는 것은 뇌에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저혈당이 고혈당보다 훨씬 무서워요. 고혈당은 서서히 세포를 못 살게 괴롭힌다면 저혈당은 한 방에 훅 가게 하는 거거든요.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를 쓰는데 저혈당이라는 것은 뇌로 혈당이 안 올라온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삐요 어떻게 돼요? 그 응급 사이렌이 울려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뇌로 혈당을 보내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교감신경은 맹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의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은땀이 막 나죠. 열을 내니까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열을 내서 막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열을 끄기 위해서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교감신경 흥분되는 건 약간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상황도 되고요. 뇌로 혈액을 빨리 공급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수축이 돼버려요. 혈관이 수축이 돼버리면서 또 이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은 수축도 되지만 이완도 돼야 되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을 쭉쭉 짜주기 때문에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혈관을 이완을 시키는 것은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인슐린이 많아지게 되면 이 혈관의 내피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또 못 만들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혈관은 수축이 되고 이완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혈압이 오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설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몸에 중요하지만은 투머치가 나쁜 거잖아요. 뭐든지 너무 많이 지나친 게 나쁜 거잖아요. 당이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저장하고 그러고도 넘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 자체가 단백질이잖아요. 고기처럼 단백질인데 이 당이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버려요. 자, 결합을 해버려서 필요 없는 물질, 독소가 생성이 돼요. 이게 이제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러면서 또 혈관이 나빠져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혈관 내피를 건강하지 않게 하고 이것들이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막게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 나쁜 질병으로 커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나치게 단 거 드시기 있기 없기? 네, 우리가 이제 제 나이 되기 전에는 단 거 좀 드셔도 되죠.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높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에너지를 써버리잖아요. 근데 제 나이 갱년기가 되면 기초대사량도 낮아지고 부신기능도 떨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빨리빨리 에너지화를 못 시키니까 다 살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질병이 가속화돼요. 그러니까 우리 단 거 많이 줄입시다. 그런데 저도 잘 못 줄이고 저도 이렇게 녹화도 많고 일정이 많은 날에는 단 거 먹게 돼요. 노력합시다. 아는 것만큼 실천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안다고 해서 다 실천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늘 반성하고 그렇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